주치자로 인한 2차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차가 많이 다니는 곳에서 주치자를 발견하면 안전한 곳으로 이동을 권유해주세요. 쓰러진 주치자를 발견한 경우 즉시 112에 신고하고 신고 시 빠른 출동을 위해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세요. 의식이 없거나 외상이 있는 경우 즉시 119로 신고해주세요. 연합뉴스투게입니다.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을 알리는 대표 보도팀으로서 24시간 깨어있는 방송으로 무장하고 균형된 뉴스만을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보석 대축제 익산 주얼페리스 보석박물센터에서 4월 1일부터 13일까지 유물, 패션, 천연 보석을 한 번에 쇼핑하고 작품목 최대 30% 특별 할인까지 익산 주얼페리스. 놀이공원에 사는 민소의 하루. 우리 집 앞에는 롤러코스터가 있다. 운동도 많을 수 있고 실내는 철력파도 불이 있고 그래도 엄청 많다. 참 재미난 하루였다. 우리 동네 놀이공원 최고. 아이들이 행복한 도시 인천. 당신의 완벽한 시간 후에 어디에도 없는 새로운 세상을 마칩니다. 장엄한 폭우와 감동적인 경관 속에서 고요히 자연과 대면하는 순간을 맞이합니다. 당신의 삶의 가치가 더욱 빛나는 공간, 그것들이 당신에게 존재하는 미국 카스카디아. 고객님 아주 정말 멋있어요. 이 세상의 덕분입니다. 고객님 아주 정말 최고. 마이너리가 여러분의 성공을 도와줍니다. 으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오늘 1부 시작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직후 대통령실 곳곳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흔적이 지워졌습니다. 이제 윤 전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를 언제 비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여러 준비에 시간이 걸려 최소 이번 주말은 넘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도에 장효인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파면 2시간 반만을 했던 짧은 소회를 뒤로한 채 침묵을 지켰습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주말 사이 한남동 관저에 머무르며 이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새 건물을 어디에 마련할지 관심이 쏠리는데 원래 살던 서울 서초구 서초동 아파트로 향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취임 후에도 6개월 남짓 머물렀던 곳이라 경호 체계는 잡혀 있습니다. 다만 짐 정리나 사전 경호 조치 등의 시간이 걸리는 만큼 이번 주말 안에 퇴거할 가능성은 희박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호처는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면 전직 대통령에게 맞는 경호 활동을 실행하겠다고 했습니다. 공화기가 내려가고 전광판이 꺼진 대통령실에 여전히 무거운 침묵만이 흐르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선고 직후 정진석 비서실장 등 고위 참모진은 윤 전 대통령과 길지 않게 오찬을 갖고 인사를 나눴습니다. 참모진들은 국정 공백을 이유로 사표를 반려한 한덕수 권한대행의 뜻을 존중해 대선 전까지 협상 업무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주말 사이 잠시 휴식을 취한 뒤 정 실장이 주재하는 수석비서관 회의나 한대행 보좌능을 계속하며 차기 정부 인수인계를 준비할 예정입니다. 대선은 6월 3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큰데 한대행이 화요일 정례 국무회의에서 이를 공모할 걸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장윤입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어제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 전 대통령과 만나 1시간가량 차량을 했습니다. 나 의원은 연합뉴스TV와의 통화에서 윤 전 대통령이 제안을 만나게 됐다며 윤 전 대통령이 어려운 시기에 역할을 많이 해줘서 고맙다, 수고했다는 취지로 격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다수 야당 때문에 힘들었다, 뭐하다 할 수가 없었다고 소회를 털어놓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또 우리나라의 대내외적 상황과 조기 대선 등에 대한 우려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전날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와도 면담을 가졌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을 내리면서 그간 제기됐던 온갖 추측은 사그라들었습니다. 만장일치인데 선고까지 시간이 왜 그리 오래 걸렸는지 긴 결정문에 오심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백유빈 기자입니다. 선고 직후 공개된 114쪽 분량의 결정문에는 재판관 5명의 보충 의견이 19쪽에 걸쳐 실렸습니다. 결론은 만장일치 파면이었지만 세부 절차적 쟁점을 두고 저마다 이유를 덧붙인 건데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었음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보충 의견이 나온 쟁점은 증인의 수사기관 신문조서를 탄핵심판 증거로 채택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직접 증거가 아닌 제3자의 증언이나 서면은 일정 조건을 갖추지 않으면 증거로 채택하지 않는 형사재판 원칙을 탄핵심판에도 적용할 것이냐를 두고 김복형, 조한창 재판관은 보다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반면 이미선, 김영도 재판관은